선수들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에이전트 일이라는 게 사실 야구 선수 같은 경우 지금 대한민국 주목하는 이적이 됐잖아요. 뭐 토트넘에 큰 구단에 가고 이 선수 축구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들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들인가요?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뭔가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계약이라는 게 선수와의 계약 존재 이제 상태는 에이전시죠. 에이전트와 매니지먼트가 합쳐진 하나의 이제 회사로서 선수를 케어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뭐 선수의 기량에 따라 또 이적이라든지 뭐 또 국제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수가 선수 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케어를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뭐 자동차로 픽업한다든지 뭐 대표팀 선수들 픽업하고 공항 가서 데려오고부터 시작해서 이 유럽과는 좀 다른 이미지의 에이전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은 정서적으로 뭔가 보살펴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이 선수 읽어줄 쪽을 다 뭔가 피해가 안 가고 또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 확인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에이전트죠. 예. 그래서 선수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문화가 좀 바뀌어서 인지는 많이 하는데 이제 정확히 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그 부분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에이전트는 사실 연봉 협상이라든지 이적 협상이라든지 뭐 경기를 못 뛰면 임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혁이는 이적이 결정 나고 나서부터는 더 할 일이 많아졌죠. 토트넘 그 사진 찍었을 때 그때 되게 인스타에 올리셔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쿠팡 플레이에 토트넘이 이제 왔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메디컬을 호텔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팀 닥터가 체크해보는 이제 마지막 단계만 있었고 그 전까지는 약간 007 작전처럼 메디컬을 2, 3일에 걸쳐서 각 기관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다 이 한 병원에 있는 경우가 없고 예약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저기 갔다가 막 올림픽공원 갔다가 막 이렇게 돌면서 메디컬에서 그쪽에 보내주고 그쪽이 컨펌 받으면 또 이제 이쪽에서 또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하고 그 빅클럽으로 이적하는 과정을 몸소 겪어보니까 아 좀 다르긴 다르구나. 예,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하기가 뭐 그때는 선수가 피곤하고 이런 걸 배려할 시간도 없으니까 네, 해야 되니까 틈틈이 다 하고 또 구단과의 강원FC 소속이니까 또 강원FC와도 또 조율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3자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좀 힘들지만 어쨌든 뭐 그때는 긴장감이 계속 들고 해서 뭐 마지막 다 하고 나서 좀 피곤했는데 어쨌든 토트넘이 방한했을 때 호텔에서 다니엘 레비 회장부터 스포팅 디렉터부터 거기 사무국 직원들 다 인사하고 손흥민 선수까지 인사하고 감독 인사하고 하는 데까지는 그때는 굉장히 좀 이제는 피부로 와닿았죠. 현실이구나. 그런 점에서 좀 에이전트에 좀 꼭 필요한 덕목은 뭐예요? 돈 꾸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에이전트 하려면 이런 점들은 진짜 좀 오래 하셨으니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고요. 자본이 좀 있어야 되고 철학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거하고는 좀 같이 갖춰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어떠한 당사자를 대리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덕적인 마인드를 잘 갖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좀 능동적인 태도도 필요해요.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계속 이 화두를 던지면서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절대 초조해하거나 이 뭔가 나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강인해져야 상대도 강인해지는 거고 내가 같이 함께하는 선수도 강인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저도 에이전트 강의를 할 때 항상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겉으로는 센 척할 수 있고 겉으로는 뭔가 다른 이미지를 풍길 수 있어도 속으로는 그 착함이라는 이미지를 항상 이 코어에 가지고 있어야
선수를 대할 때, 그 다음에 모모 선수인데 경기장 밖에서의 어떤 한 인간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의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중적인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외국어 능력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후회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을 때 못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대화가 이제 원활하게 되는 시점에서 공부를 좀 멈췄던 것이 아쉽고, 그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제 사실 20대 초반만 해도 삶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국한돼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를 꿈꾼다면 어릴 때부터의 그런 인적 인프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능동성이랑 그 도덕성 아닐까요? 네, 그렇죠. 옆에서 지켜봤을 때 네. 가장 그게 피파에서 에이전트 시험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에이전트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서명을 해요. 그 윤리 강령을 그냥 읽고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정에 가면 선서하잖아요. 그걸 뭐 증언을 잘못하면 위증죄가 되듯이 그 행동을 어기면 에이전트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윤리 강령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일단은 근본적인 태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번 시즌 앞두고 이제 왜 1월쯤에 이렇게 뭐 준프로 계약 한번 정리해서 인스타에 싹 올리셨잖아요. 네. 그때 선수들이 이제 기억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양민혁 선수, 뭐 윤도영 선수, 그 가나다 선수를 올려서 김명준 선수도 있었고 강민우 선수도 있었고 이 선수들이 준프로 계약을 올해 되게 이 소속 에이전트 선수들이 다 했잖아요. 그때 기대와 지금 딱 시즌 끝났을 때 보면 이 정도라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항상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구단 측에도 준프로 계약에 대해서 그래 자신 있게 제가 제안을 다 했고 강민우 같은 경우에는 울산 현대 측에 제안한 것은 울산 HD라는 그다음 현대였지만 지금 HD니까 울산 HD에서 그래도 역사적으로 최초의 준프로 계약은 이 정도 레벨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준프로 계약을 해줘야 밑에 또 어린 선수들이 동기유발도 될 수 있고 또 선수도 그런 것 때문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또 경기에 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울산 HD에 있어서도 의미적인 하나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1년 내내 말씀드렸고 그래서 또 준프로 계약을 해주셨고 양민혁 선수도 사실은 제가 기량적으로 출중하다는 것을 김병지 대표나 그 이하 단장님 이하 뭐 등등에게 다 이제 제가 어필을 했었고 또 수원 삼성의 이면서 선수는 뭐 수원 삼성에 많은 선수를 준프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량이 어쨌든 볼란치로서의 활약상이 뛰어났으니까. 그리고 윤도영 선수도 대전에서는 어쨌든 배준호 선수가 해외 이적을 했지만 다음 해외 이적에 대해서는 윤도영 선수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필을 했고 역시 대전 하나 시티즌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감독님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뛴다는 것은 황선우 감독님도 실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고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또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결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김명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프로 계약의 개념이 좀 모호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자사고기 때문에 프로 훈련을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30일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선수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되게 목표로 삼았던 거고 그 이전에 이규백 선수가 준프로 계약했듯이 본인도 그걸 목표 삼고 해왔으니까 구단에게 선수가 30일밖에 참여 못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선수에게 상징적인 문제고 구단에서는 사실 큰 뭐 피해 갈 것도 없고 오히려 득이면 득이지 또 이런 매년 배출한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으니까 구단들에게 좀 어필하는 그런 기관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다 동의가 됐고 그 외에 또 그 당시 17세 대표들이 워낙 골든 제너레이션부터 좋은 또 이 대표 선수들을 발굴했고 17세 월드컵 때도 변성환 감독이 선수 선발에 대해서 부상자가 좀 많긴 했지만 잘 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참여 못했던 박승수 부상 때문에 또 빠졌던 강주혁 이런 선수들 다 지금 했고 뭐 전북의 진태호도 좀 프로 계약했고 또 아마추어 있는 백가온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 고등학교 선수도 프로 계약을 할 정도로 그 세대가 정말 좋은 세대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철칙이 저희 포지션에 한 명 있으면 그 다음 경쟁 포지션에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 계약은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윤도영, 양민혁 약간 달랐어요. 윤도영은 사실 10번 자리에서 뛰던 선수예요. 강주혁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른쪽 윙으로 이제 간 거죠. 윙으로 가서 했는데 사실은 윤도영의 가장 매력적인 플레이는 10번 자리 설 때예요. 이 돌아서는 거나 1대1에서 탈압박이 되기 때문에 10번 자리에서 윤도영 선수가 탈압박이 된 이후에 공간이 생기면 도영이는 선택할 길이 많아지거든요. 본인이 파고들거나 패스를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윤도영은 10번 자리에 뛰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또 한국 대표팀에 가면 또. 네, 그렇죠. 그리고 해외로 가더라도 해외 스카우트를 다 알더라고요. 이 친구는 10번 자리에 놨을 때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을 다 하더라고요. 전진성, 창의성이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파형은 좁은 공간에서 위협적인 존재지만 측면은 어쨌든 직선적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고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중앙에 놨을 때는 이 선수가 탈압박의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10번 자리가 좀 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는 제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양현 선수는 처음 봤을 때는 딱 이 선수 보고 어떻다고 느꼈어요? 뭐 이렇게 한 시즌 만에 토트넘 가는 것까지 기대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뭐 이런 표현 써도 되게 좀 영악하다? 아, 영악하다, 영리하다 이런. 예. 그리고 웃으면서 상대를 할 때 웃으면서 요리에. 파울을 당해도 씩 웃고 일어나고 근성도 있고 그리고 붙으면 치고 떨어지면 파고 그러니까 막기 힘든 유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장에서 한겨울에 전지훈련을 할 때 그 17세 대표팀이 갔을 때 대학교 4개 팀인가 3개 팀이나 연습 경기 뛰는데 거의 윤도영도 마찬가지고 양민혁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 위의 선수들한테도 더 출중한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확신이 쓴 거죠. 예. 그때 딱 보고. 그렇죠. 강민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강민우 선수도 중학교 3학년 경기를 보러 갔는데 저는 선수가 부족해서 코치가 들어와서 뛰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서. 아니 피지컬이 너무 좋고 센터백인데 너무 빠르고 그다음에 또 패스에 풀어나오는 패스의 능력도 뛰어나고 우리 점프가 거의 조던이었어요. 예. 그냥 신체적 능력이. 조병국 이후에 이런 점프를 처음 봤어요. 조병국 오랜만에. 예. 조병국 선수 너무 오래 떠 있어갖고 떨어지면서 누르다가 PK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점프가 강민호 선수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 선수도 센터백으로서 다음 포스트 김민재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죠. 이 선수의 고3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 네. 나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린 선수들인데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조언해 주셨어요? 시작 전 시즌 시즌 중반에도. 일단은 저희 직원 중에 이제 축구인 출신이 있으니까 K리그에서 활약했던 그 선수 출신이 있으니까 경기력적인 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부모님과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선수들 만났을 때 가장 좀 그런 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너를 다 케어해주고 프로텍트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좀 심어주는 게 제일 좋았죠. 경기장 자주 찾아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고3 정상적으로 이제 뭔가 가정을 꾸리고 하면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경기가 끝나면 와서 한번 포옹해 주거든요. 만나면 그럴 때 좀 뭔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되게 행복감도 느껴지고 그런 게 느껴지죠. 이제 저도 이제 에스트로겐이 분비될 나이니까 많이 눈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경기력적인 거는 파트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나이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 선수에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설계나 이런 게 기회 같은 게 만약에 발생이 되면 다 오픈해요. 나이가 어리건. 왜냐면 판단은 자기들이 하는 건데 에이전트가 뭔가 유도한다는 느낌도 안 줘야 되고 장단점을 파악해줘서 선택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 에이전트가 이렇게 얘기해준 게 다 팩트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려고 다 오픈을 해주죠. 에이전트 꿈꾸는 사람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는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왜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다 답을 잘 못해요. 그냥 저는 멋있어 보여서 멋있는 직업 같아서 매력적이어서. 근데 이것도 하나의 직업뿐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월의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되는
게 모든 직업의 특징이잖아요. 한 번에 건너뛰기를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실무를 배워야 경영인이 될 수 있고 그 대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게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했을 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 외국어 잘해. 3개 국어 해. 에이전트 해봐야지. 그리고 나는 축구계 인맥이 많아. 에이전트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그 얻어지는 성취감보다는 잃는 상실감이 더 커져서 나중에 다른 걸 선택했을 때도 어려움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오기보다는 내가 에이전트를 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었나라는 거를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들이 다 준비됐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사업체를 차리기보다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기도 물론 힘들지만 직원을 잘 많이 안 뽑으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직원을 늘리고 뭔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에이전트의 숫자는 많은데 선수는 물론 있지만 이런 국제 이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선수는 이제 국한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버틸 수 있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연 나한테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섣불리 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방대회 한번 가면 숙박하고 밥 먹고 경기 보고 이거 하는 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냥 100만 원은 그냥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전트들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나 혼자 이제 에이전트 해야지 하고 이제 정장마 차고 다니는 이런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버틸 수는 있죠. 근데 그것에 버티고 노력해서 얻는 성과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저도 이제 의문인 거죠. 왜냐면 기득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서를 좀 깨트리게 되고 좀 뭔가 그 스텝을 좀 건너뛰려고 하는 또 그런 게 생기니까 자꾸 문제점도 생기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잘 준비하고 내가 어떤 게 뭐가 필요한지를 그런 걸 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앞서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축구 에이전트는 배고픈 직업이다. 버티려고 해설위원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세요. 혹시 이제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뭐 최종적인 목표나 좀 더 크게 생각하시고 계신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에이전트란 직업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이어나가기는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이어나가기 힘드냐? 현장 가서 선수를 보고 내가 체크하고 뭔가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나이대가 오죠. 뭐 물리적으로나 또 선수들이 또 계속 나이는 어려지는데 저를 대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경영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로서 제대로 된 회사의 규모를 늘려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제 에이전트 파트를 좀 더 크게 하고 대한민국에선 사실 좀 에이전트의 개인 에이전트의 숫자보다는 제대로 된 에이전시 회사의 개념으로 좀 가장 크게 좀 만들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월드와이드가 돼야 되니까 어떤 다른 그 국가 특히 뭐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데 있는 전 세계적인 회사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하고 규모가 큰 회사와 뭔가 이렇게 서로 콜라보가 돼서 뭔가 글로벌하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목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목표는 프리미어리그에 사실 내 선수를 이적시키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갈망 같은 꿈 같은 그런 거였는데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선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선수들도 다 진출을 좀 시켜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지막 꿈은 그거죠. 이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가는데 잔류냐, 1,000몇백억의 이적이냐라는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데 마지막 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좀 바라는 거죠. 그건 뭐 에이전트 개인적인 꿈이고 에이전트 개념 내에서는 가장 큰 회사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선수를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선수가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죠.